자정이 넘은 시각 광주의 한 이용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해서 10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지만 현장에선 60대 업주가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살인범의 흔적입니다. 자, 2018년 12월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건물 지하의 이용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서 화재는 10분 만에 진압이 됐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업주였고요. 침대 옆에서 발견됐는데 피해자 입 안에 카드 청구서하고 그 방부제 같은 것들이 몇 알이 발견이 된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코 안에서 그을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기 전에 사망을 한 거고요. 결정적으로 목 절린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었던 거죠. 경찰이 급히 이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누군가 CCTV를 훼손해서 떼간 이후였습니다. 자, 이 장소가 이용원입니다. 네, 근데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이용원이 퇴폐업소였다고 합니다. 이 불법 행위를 위한 객실도 따로 있었다고 하고요. 이 발화도 그곳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용원 내부를 살피던 도중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뒷문을 발견했고 외부 CCTV를 통해서 범행 당시 한 남성이 가게 CCTV 본체를 가지고 나가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또 영상에는 없지만 또 다른 여성도 남성을 따라서 뒷문을 나가는 게 찍혔는데요. 근데 이 여성이 이용원에서 안마사로 일하던 60대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경찰에게 범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요. 종업원에 따르면 나와 함께 가게를 나왔던 그 남자가 살인범이다라면서 나보고 신고하면 찾아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남자 대체 누굽니까? 젊은 남성인데요. 12월 22일 밤에 찾아왔던 손님이었습니다. 이 사람 갑자기 종업원이 그만 나가달라 하니까 격분을 해서 사장을 목을 졸라고 살해하고 종업원한테 팔을 꺾는 등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현금도 가져가고요. 뭐 휴대전화 또 CCTV 본체도 가져가고 이 종업원한테 10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알고 있다. 신분증 뺐으면서요. 신고하면 죽이겠다 협박했던 그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이 이용원 근처에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추적을 했는데 150여 개의 그 CCTV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빌라촌 일대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찾았는데 더 이상의 모습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경찰관이 그 범인 용의자를 기억해냈습니다. 이 얼굴과 옷차림 한 달 전에 내가 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들이 범인의 인상착의가 좀 그래도 잘 찍힌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경찰관이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고 바로 앞에서 나가자마자 이제 사고가 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사를 받았던 서모 씨와 인상착의가 같고 옷차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도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없어졌던 이용원의 가해자가 없어졌던 그 빌라촌에 딱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수상하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가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것은 이 서 씨라는 사람 20대인데 강도, 성폭행 등 전과가 13범이었고요. 올해 4월에 출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4월에 출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전과 13범 28살 서모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14번째 범행을 살인으로 저질렀던 겁니다. 자,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는데요. 당시 영상 만나보시죠. 주인을 왜 살해하셨습니까? 불은 왜 지르신 거예요? 살해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도주 후에 어디 계셨어요? 유가족분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자,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왜 60대 업주를 살해했답니까? 자,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이 업주 가게에 찾아가서 이 불법 행위 좀 해달라고 하면서 9만 원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체적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성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종업원한테 환불을 요구를 했고요. 또 종업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 했는데 당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노력 그 비용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환불 안 해주면 경찰이 신고하겠다. 그럼 신고해라 등등의 싸움이 나다가 신고할 테면 해봐라고 하면서 결국은
수사기관의 얘기에 따르면 깎아달라고 하는데도 안 깎아준 게 화가 나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도 못 받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업주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구해서 그리고 당시 사건 기록 같은 걸 보니까 아주 이 범행이 잔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서 씨는 60대 업주인 피해자를 쓰러뜨려서 상체 위로 올라가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60대 종업원이 돈을 주겠다고 말렸는데 서 씨는 오른손으로는 여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이 화가 풀리지 않은 서 씨는 피해자의 사체 위에 종이, 옷 등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사체의 일부를 훼손시키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 서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결국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사건연구소 통해서 과거 사건들을 죄송합니다. 이 재조명할 때마다 항상 마무리를 이 판결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데, 자, 이 이름도 모릅니다. 신상 공개가 안 됐어서. 서모, 만기 출소 꽉 채워서 나온다고 해도 겨우겨우 50대 후반, 28살에 전과 13범으로 나온 지 출소 8개월 만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자, 50대 후반에 나오면 또 누구를 또 어떻게 하려고? 에? 그러게요. 정말 저도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미 전과 13범이었고 2013년에 특수강도로 5년을 복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8년 4월에 출소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미 13범을 그때 저지른 건데 그러고 나서 불과 8개월 만에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 30년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50대 후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자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았는데 이 기준이 12점인데요. 23점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후반에 출소가 된다 그래도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한 20여 년 뒤에 우리는 저자의 출소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불안함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쇄살인범 60대 연쇄살인범 있었잖아요. 네. 출소해서 또 그 짓한. 그러니까 50대 후반이면 요즘에 뭐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볼 수도 당연하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큰 어찌 보면 숙제입니다. 아무리 무겁게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고 무겁게 처벌하는 걸로 앞으로 그 사람을 예방할 수 있느냐 풀리지 못한 숙제가 여기도 또 큰 숙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지금 보면 이미 2013년 4월 달에 유사한 범죄예요. 특수강도강간죄. 근데 범행을 저질렀을 때 불구하고 5년밖에 안 받고 그래서 만기 출소한 이후에 그해 12월 달에 업주 살해 또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거죠. 이 사건의 그 범행 행태도 아주 잔혹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안에 영수증하고 방부제 같은 걸 넣어두면서 화가 안 풀리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잔혹하기도 하고 뭔가 사이코패스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연 30년을 살고 나왔을 때 또 반복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1차 범죄 때 과연 재범 위험성 평가라든지 5년만 해서 될 일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나오면 똑같이 반복할 거 아닙니까? 몇 달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좀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듯 신상을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다 막든지 뭔가는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